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 많이 상승부를 지켜내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략 또 위원님과 함께 든든하게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다시 터진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연휴 사이에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죠. 그래도 다행인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언제 어떤 변수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성은 커 보이는 시장인데요.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강력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둔화된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골디락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노동부에서 발표한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을 보시면요. 33.6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2배 가까이 상회를 했는데요.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채권금리는 급등을 했고 증시는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발표된 데이터들과의 종합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증시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같이 발표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달 대비 0.2%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고용이 많이 증가했고요. 풀타임 일자리보다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것은 고용시장이 실제로 보여지는 수치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채권금리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을 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폭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여파로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유가가 5% 폭등세로 출발을 했고요.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그리고 엔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채의 경우 콜럼버스의 날 휴장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럽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돼서 중동 전체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쟁 여파로 전일 뉴욕 증시는 장중 한때 나스닥이 1%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오후가 가까워지면서 지수는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 개입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은 전쟁의 확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채권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국채 선물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글로벌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향후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계속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보였던 미국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했던 물량을 다시 토해내면서 오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와 같은 지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터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와 같은 운수장비 업종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은 SK 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 중에 기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주들과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대장인 흥구석유가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국석유, 상한가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GSE, 극동유화, 대성에너지와 같은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만큼이나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오래간만에 방산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대장주인 해인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 빅텍, LIG, 넥스원, 한일단조, 퍼스텍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 지금 원봉으로 밀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은 갭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엔젠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수전투체 테마에서는 신성델크와 서남을 보실 수가 있겠고, 양자암호 관련주에서는 CQ센이 오늘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를 보신다면 PC 디렉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 관련주인 에코바이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렌시스,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JI테크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쟁 관련 테마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에도 전쟁 발발에도 시장은 어떻게든 상승 모멘텀을 찾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과 규모 등으로 본다라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만으로는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여기서 이란의 개입으로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다라면 자칫 5차 중동 전쟁이 시작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이 쉘 혁명으로 원유 수출국 지위에 오른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오일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유가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은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장비단 시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투자 계획이 견인을 해주는 걸까요? 2차 전지 쪽 오히려 그동안의 조정이 매수 포인트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2차 전지 장비단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전일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투자 계획에 따라서 연내 약 270기가와트 규모의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장비 발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 업체별 규모로 본다라면 LG에너지 솔루션이 159기가와트, 삼성 SDI가 33기가와트, SK온이 78기가와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업계 해외 생산 라인 투자 규모는 1기가와트당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추산이 되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약 16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요. 이 중에 장비 투자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총 장비 투자액은 14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장비 사이클의 본격화됨에 따라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올해나 내년 수주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금액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LG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 내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 계획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바코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에 주력해온 동사가 2차 전지 장비를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롤프레스 개발을 완료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롤프레스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 장비 대비해서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량 납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는 또 배터리 제조업체 미국의 얼티엄 셀트사와 상당히 666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공급 계획도 체결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신공장 완공도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롤프레스 장비가 기업으로 납품되면서 또 검증을 인정받게 된다라면 해외 진출 이슈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죠. 시세를 한번 주고 조정 구간에 들어왔고요. 장기 입형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상단 저항 부근이죠. 18,000원 제시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2,5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분할 매수 차분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장비주 관련해서 아바코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달달한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심택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지수가 흔들릴 때도 또 우상향을 꾸준히 그려가면서 목표가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신고가 영역인데요. 차분히 목표가까지 끌고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심택은 반도체나 통신기기용 PCB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안정적인 성장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또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택은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심택은 제가 최근에 드린 종목들처럼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향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시장의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또 본인이 심택이 갈 길을 가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48,000원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이지만 목표가 42,000원 제시해드렸죠.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심택 차분하게 목표가 42,000원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은 바닥권 수급주로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15,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 12,000원을 돌파한다면 또 큰 수익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애 진단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악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억의 소송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회사 측에서는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신다면 이 12,000원입니다.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12,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동종목은 다시 한번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항을 보신다라면 이 14,000원대가 되겠죠. 이 14,000원대를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지지라인 12,000원 상당으로 14,300원 라인 체크하시면서 이 안에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악재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2,000원을 뚫어냈습니다. 지지라인 12,000원 참고를 해보시고 14,000원을 뚫어내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목표가 15,000원까지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 하루도 달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